이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압둘 카터예요. 펜스테이트 대학교고요. 6피트 3인치 그리고 250파운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금 전체 1번 후보, 아무리 못해도 탑 3 안에서 무조건 나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펜스테이트라는 대학교의 특수성, 그로스 마토스, 마이카 파슨스, 오다페 오웨, 아놀드 에비케리, 찹 로빈슨,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최근에 1, 2라운드에서 뽑혀서 NFL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수들이 많다. 이런 점은 이 선수가 펜스테이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고요. 특히 마이카 파슨스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죠. 사이즈도 굉장히 유사하고, 특히 오프볼 라인베커로 시작해서 아주 엘리트한 엣지 플레이어가 된 선수가 마이카 파슨스이기 때문에 압툴 카터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마이카 파슨스는 대학 시절 동안 풀타임 스타터로 이 엣지 포지션을 플레이한 적이 없습니다. 패스 시츄에이션에서 혹은 몇 스냅 정도 소화하는 수준이었고요. 저도 그래서 파슨스 드래프트 당시에 이 선수가 이렇게 풀타임 엣지로 갈 거다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아마 블리츠 헤비 디펜스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프로에 가서 엣지로 전향을 했죠. 심지어 첫 시즌에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1 시즌이 첫 시즌이거든요. 오프볼 라인베커로 더 많은 스냅을 소화했어요, 마이카 파슨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적은 기회에서도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고, 22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 엣지가 됐고, 이제는 리그 최고의 패스 러셔인 마이카 파슨스입니다. 압둘 카터는 이제 대학에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22-23 시즌에는 오프볼 라인베커로 대부분의 스냅을 소화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 아마 마이카 파슨스를 롤 모델로 보고, 그 마이카 파슨스의 활약을 보고 아마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엣지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엣지에서 더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이제 풀타임 엣지로 아마 NFL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시즌에 거의 12개의 색 그리고 20개가 넘는 태클 포 로스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스탯이 보여주는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파슨스 굉장히 압둘 카터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이번 드래프트 디펜스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 아주 당연하지만 엘리트한 운동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운동 능력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피드라든지 파워라든지 움직임의 어떤 폭발력이라든지 방향 전환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엘리트합니다. 오프볼 라인베커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패스러시뿐만 아니라 쿼터백을 추격하거나 스턴트 상황이라거나 쿼터백 스파잉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엣지에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플레이 메이킹을 했어요. 지금도 이 선수인데 저 끝에서 여기까지 달려가죠. 기본적으로 이런 스피드, 방향 전환 능력, 폭발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쿼터백을 추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 컴바인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죠. 11번이고요. 플레이를 읽고 쿼터백 추격하죠. 거의 유사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엣지 플레이어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모습들. 일반적으로 엣지에게 기대하기 많이 힘들 수 있는 좀 많이 폭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스크린 패스인 거를 판단을 하고 달려가죠.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쵸,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뇌지컬도 좋고 그냥 엘리트한 모습입니다.
특히 엣지에게 이제 패스러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태클 바깥쪽을 도는 스피드러쉬, 그리고 태클 정면으로 향하는 스피드 투 파워라고 하죠. 정면으로 향하는 러쉬, 그리고 태클 안쪽, 이 비갭으로 향하는 카운터 러쉬.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압둘 카터는 그런 필름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게 태클 바깥쪽을 공략하는 모습이죠.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태클 바깥쪽으로 일단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태클 바깥쪽을 공략하는데. 자, 이 테크닉을 이제 고스트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요 각을 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사실 이 밴드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태클 바깥쪽을 공략하는 이 스피드 러셔들에게 많이 필요한 능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압둘 카터는 정말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스피드와 이 타이트한 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압둘 카터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뛰어났던 선수 본 밀러가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필름들이 많습니다. 태클들의 스텝이 전혀 못 따라가요. 이게 사실 스피드 러셔들에게 많이 필요한 능력이고, 마이카 파슨스는 이 밴드 능력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세를 낮추죠. 낮추면서 요 각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돼요. 근데 밴드 능력이 떨어지는 엣지들은 요 각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못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왜냐, 이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요 각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이 발목 그리고 하체에 엄청나게 유연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이 필요한데, 이거는 거의 사실상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낮게 유지하면서 요 각으로 달려오는 모습, 이게 밴드 능력인데 카터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물론 색을 하는데 실패했지만 이 플레이 하나로 다른 선수들이 수혜를 봤죠.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투 파워라고 하죠. 이 선수고요. 뭐냐면 태클 바깥쪽으로 가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정면으로 가면서 이 블러시라고 하죠. 요 태클을 그대로 쭉 미는 겁니다. 이 스피드 러셔들에게 또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죠. 가는 척 하지만 요 속도를 그대로 살려서 태클 정면으로 갖다 박는 이 스피드 투 파워 테크닉,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컬리지 레벨의 태클들은 그냥 밀리는 모습들 아주 자주 연출됐습니다. 어쨌든 이 필름도 프레셔를 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있죠. 요 선수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이드 카운터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깥쪽 그리고 정면 요 안쪽 세 가지의 패스 러시에서 모두 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참 쉽지가 않은데, 마이카 파슨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고요.
인사이드로 가는 인사이드 카운터 러쉬는 살짝 앞서 두 번의 러쉬보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태클들이 이 스피드를 의식하고 요 킥 슬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요 킥 그리고 요 발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킥을 길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비갭이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스피드 러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요 바깥쪽을 노릴 수 있는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오펜시브 태클들이 길게 킥 슬라이드를 가져갔을 때 요 안쪽을 노리는 능력도 중요한데 압축 카터는 그런 모습도 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모습이죠. 패스는 성공으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엄청난 프레셔를 주는 모습. 정말 단 한 번의 컨택으로 이겨내는 모습이죠. 태클이 길게 킥 슬라이드를 빼면 요 비갭이 크게 열리면 좋아합니다. 압축 카터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트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밴드 능력을 바탕으로 이 세 방향의 러쉬를 모두 다 완벽하게 소화해 내주는 그런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푸더크죠. 저는 이 점이 이제 파슨스가 NFL에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 너무 잘 써요. 이 발을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들을 속이는데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카 파슨스도 그랬고요. 압둘 카터도 유사한 필름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 선수고요. 이 선수고요. 압둘 카터의 발을 조금 유심하게 보시면 푸더크가 정말 좋습니다. 좋죠? 바깥쪽으로 가는 척 페이크를 하면서 스텝을 밟고요. 태클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응을 해서 왼쪽 발을 뒤로 뺄 수밖에 없고 왼쪽 발 뒤로 빼죠. 왼쪽 발을 뒤로 뺄 수밖에 없고 그대로 안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발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선수고요. 요 스텝으로 이 왼쪽 발을 이쪽으로 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발이 늦어지겠죠. 요 페이크에 속아서 요런 모습들. 마이카 파슨스가 제일 잘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푸더크가 좋다 보니까 지금도 이 선수고요. 바깥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요 발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걸 통해서 이 갭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 이 페넨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압둘 카터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오프볼 라인베커를 했던 선수기 때문에 다양한 이 포지션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쿼터백 스파잉도 할 수 있고 쿼터백을 추격할 수도 있고 커버리지 드랍을 할 수도 있고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마이카 파슨스를 1, 2년 차에는 막 슬롯 디펜더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술의 어떤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함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카터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거의 탑3 픽에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압도적인 필름을 패스 러쉬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필름을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약점은 무엇일까? 보면 저는 일단 이 선수의 필름을 보면서 뭐 자데비온 클라우니, 뭐 마일스 게럿, 뭐닉 보사, 체이스 영, 뭐 에이단 허친슨, 윌 앤더슨 거의 1, 2픽에 뽑혔던 선수들이 보여준 그 필름에서 정말 약점이 안 보이고 아주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압둘 카터는. 특히 좀 런 디펜스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풀타임으로 엣지를 1년 소화한 선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러싱 상황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당연하고요. 특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앵커 그리고 갭 컨트롤 부분이죠. 흔히 이제 런 디펜스 상황에서 하체를 바닥에 버티면서 갭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갭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고 실제로 이 펜스테이트 디펜스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했던 그런 스킴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러싱 상황에서 갭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미숙한 모습을 많이 필름에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당연한 부분인데 사이즈적인 부분도 있죠. 이 선수가 뭐 6비트 5인치에 260, 280파운드 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6비트 3인치에 250파운드밖에 안 되는 비교적 엣지 포지션에 있어서는 언더사이즈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더 필요한 부분, 좀 버티는 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 이거는 뭐 커리어 내내 조금 보완해야 될 점으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뭐 사실 마이카 파슨스도 런 디펜스에서는 패스러시 스냅만큼 아주 엘리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카 파슨스도 2023년이 끝나고 벌크업을 했어요. NFL에 들어올 때는 245파운드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25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압둘 카터도 아마 시즌이 지날수록 벌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런 디펜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을 몇 개 볼게요. 특히 이제 오리건 오펜스를 상대로 좀 많이 고전했는데 이 선수고요. 자, 러싱 진행이 오른쪽으로 되고 있고 이 선수는 압축 카터는 이제 이 선수와 헤드 투 헤드로 해서 갭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갭, 이 갭, 투갭이라고 하죠. 갭을 컨트롤하면서 러닝백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블락을 벗겨내고 혹은 그 방향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라인베커가 이쪽으로 달려 나오면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스킴적으로 팀적으로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 안쪽을 사실 막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압둘 카터는 이런 라인맨과 1대1 상황에서 이 갭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이르게 러닝백이 쉽게 바운스 할 수 있게 빠르게 이쪽으로 그냥 벌써 레버리지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러닝백 입장에선 너무 쉬워요. 내가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너무 큰 갭이 있죠. 압축카터가 이쪽으로 바로 고개를 내밀면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사한 상황이죠. 11번.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스퀘어 방향으로 갭을 컨트롤 해주고 앞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바깥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앵글이 열려버리죠. 갭 컨트롤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러닝백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이 갭으로 가면 되니까. 이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게 이 디펜더의 역할인데 너무 빠르게 앵글을 내줘 버리는 거죠. 러닝백 입장에서는 너무 큰 홀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선수고 지금도 요 지금 바깥쪽 레버리지를 갖고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보시면 요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요 레버리지를 갖고 가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주기만 하면 요 갭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데 요 안쪽으로 파고들려는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앵글이 열려버리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런디 패스에서는 조금은 아쉽다. 아쉬운 장면들이 많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선수고요. 자, 지금도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밀리죠. 여기서 안쪽으로 오는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이 선수가 태클하거나 혹은 이 왼쪽 각을 좁혀줄 수 있는데 본인이 이 뚫고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태클 입장에서 밀기 너무 쉬워지죠. 발이 뛰니까 그냥 쑥 밀어버리죠. 뭐 이런 모습들. 기본적으로 런 디펜스에 있어서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 디펜스는 아직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태클 마무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스 태클이 비교적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이 페넨트레이션 능력, 갭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필드에서 태클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쉽게 상대에게 미스 태클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쿼터백 스파잉하는 플레이고요. 11번 1대1 찬스에서 너무 쉽게 태클을 실패하는 모습들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고요. 잘 따라가지만 태클을 좀 말도 안 되는 태클을 하죠. 이거는 뭐 완벽하게 카터의 실수죠. 뭐 이런 것도 본인의 좋은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지만 이렇게 태클을 실패해버리는 모습들 좀 많이 보였고요. 이런 거죠. 이거는 사실 카터가 해결해줬어야 되는 플레이죠. 11번 여기서 태클을 못하고 미스 태클 하면서 패스가 성공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이게 2년 전에 이제 윌 앤더슨 드래프트 얘기할 때도 언급했는데 윌 앤더슨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워낙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정도 미스테클 한다고 해서 이 선수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선수의 필름을 보면서 좀 발전이 필요한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게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NFL 레벨에 가서는 조금 더 태클을 마무리하는 능력, 미스태클을 줄이고 백필드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기회를 잡아내는 능력이 조금 더 배양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위치를 버려버리고 돌파해오는 게 보이시죠? 런 디펜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음, 뭐, 지금까지 드래프트에서 압도적이었던 뭐, 마일스 게럿이라던가, 뭐, 에이던 허친슨, 뭐, 닉 보사, 이런 선수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1년차 엣지이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단점들은 코치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선수의 주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컴바인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컴바인에서 아주 망하지 않는 이상 탑3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번 쿼터백 클래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항상 엣지 플레이어 그리고 오펜시브 태클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뛰어난 엣지이자 디펜더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마이카 파슨스의 클론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슨스도 거의 245파운드의 언더사이즈로 리그에 입성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카터도 벌크업을 하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카 파슨스가 보여주는 필름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다. 좋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리고 바깥쪽 스피드 투 파워, 인사이드 모든 세 방향에서 다 압도적이었던 패스러시 필름, 그리고 갭을 뚫고 들어가는데 매우 유용한 풋워크, 그리고 다재다능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슨스와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압둘 카터는 뭐 탑3 픽,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무조건 탑10 가장 높은 밸류를 갖고 있는 선수고 탑3 픽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